현재 우리 가족끼리만 이렇게 모여놨습니다. 이번에 15기 분들께서 제가 보니까 연세가 좀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연세가 또 많은 분도 계시고 아주 골고루 이렇게 섞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같은 인간으로서 아주 어마어마한 인연을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장이 상당히 좋은 강의장입니다. 단 하나 흠이 있다면 이 강의장에 오기까지의 조금의 여러분들께서 땀을 조금 흘린다는 그 흠 외에는 이 강의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올라오면서 조금 이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한 10분만 일찍 오시면은 천천히 주위에 이렇게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만끽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한 10분만 일찍 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전 시간에 우리 장혜표 부산대학 총장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총장님은 연세 지금 80이 넘으시고 강의만 50년 이상을 이렇게 대학 강당에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강의 잘하시죠? 예. 마치 차가 아까 이야기대로 빨리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가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템포로 가면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유무서 이렇게 웃기 주면서 또 필요한 어떤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갖다가 담아주는 그런 강의는 정말 대단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강의 듣기 힘듭니다. 또 좋은 자료도 받으시고 저 강의는 그렇게 잘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저 강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조금 작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많은 강사분들이 아마 앞으로 올 겁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종교 지도자님도 계시고 장군도 있고 현재 지금 이제 부산대학교 윤리학 교수, 심리학 교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다양한 방법으로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총장님 이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총장님 말씀한 대로 사실은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단지 한 가지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200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만 3년 동안 꾸준하게 운동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3년이면 많잖아요. 예, 만 13년 죄송합니다. 원래 강의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말이 이렇게 많이 셉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3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꾸준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많은 이렇게 효의 꽃이 피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은 전국에 꽃을 피게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걸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라도 됩니다. 예,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뿌리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달 동안 여기서 수많은 강사들한테 강의를 받으면서 효의 진수를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는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앞에 보면은 한영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예비 소집에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는데 예비 소집 오신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르셀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행복이라는 어떤 행복론에다가 그 행복의 정의를 밝혔습니다.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고 하면 보니까 행복하기는 우리가 또 양파 껍질을 까면은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자꾸 넣은 같은 느낌이 드는 식으로 행복에는 뭔가 있다. 그 있는 것이 뭐냐? 핵심이 있다. 행복의 핵심은 제가 그때 이야기한 식으로 보람이다. 근데 그 보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을 했을 때 느끼는 나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이 바로 그것이 보람이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전 시간에 여기서 뭘 했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1시 반 이후에 오셨는데 1시 반 전에 여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즐겁게 그냥 대표를 불렀습니다. 정말은 즐겁고 정말로 기쁘고 그렇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뭔가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많았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뭔가 어디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면서도 그냥 막 노래에 대한 그 고민을 잊기 위해서 막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왜? 기쁨과 행복은 있지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은 행복을 그 순간에 맞이했다고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행복을 찾으려고 앉았습니다. 왜? 제가 방금 이야기한 행복의 핵심은 보람인데, 보람이라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론 일을 했을 때 느끼는 것이 자기가 뿌듯하게 느끼는 그 감정이 보람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대체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은 대부분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입니다. 당장 내 자식, 아니면 내 돌아가신 부모님, 아니면 살아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훌륭한 생각 하신 분들께서 예비 소집이 끝나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안 돌아, 이 원래 강의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더듬거립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훌륭하신 예비 자 여러분들 효사한 성도겠죠. 앞으로 여러분들 효사한 성도 복장 들고 한번 수업을 할 건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선서가 뭐냐면은 나는 효사한 성도로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겠다고 아마 여러분들 선서를 다 같이 이렇게 되겠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뭐 다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모범 사람의 모범을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무슨 모범이 되겠나,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내 나이 또래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형편없이 뒤처져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어느 날 내가 내 나이 또래 내 주위 사람들을 내가 모범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어느 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효사한 데로서 원사의 모범이 되겠다. 두 번째, 후세대에게 보태야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건 자동적으로 됩니다. 효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대부분 전부 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그중은 대한노인회도 이렇게 나갑니다. 왜? 대한노인회와 우리는 MOU를 맺어가지고 여기 14일부터 저 남구 대한노인회 우리가 들어가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가 많은 연세까지 전부 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보탬이 되는 이런 일을 갖다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효사관생으로서 보람찬 삶을 보내고자 가치를 해야겠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보람찬 것, 이건 의미고 가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앉아가지고 예비소집 끝나고 나서 본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렇죠. 내 자식, 내 부모, 아니면 그걸 넘어가지고 우리가 아주 헤비의 어떤 효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더 크게 넘은 광의에 있고, 그거로 통해 가지고 이웃과 사회를 배려할 자는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바로 보람찬 삶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겠다고 혼자 본인 스스로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다음에 나는 효사관 생도로서 유아미 청소교육에 앞장서겠다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효사관 생도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은 사람 되겠다. 이 참 중요한데, 의외로 여기 오시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꽉 차지 않았지만 우리가 저 설명 같은 이런 데 영남도시에서 할 때는 꽉 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못 돌아가지고 뒤에 서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효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효를 하고 자꾸 온 분들한테 우리는 무료로, 아까 우리 총장님 돈을 받지 않고 그 아까운 시간 다른 데 가고 돈을 많이 받고 몇십만 원 받고 강의를 할 건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효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정말 이분들에게 뭔가를 하나를 심어줘야 돼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하는데, 의외로 그 안에는 정말로 효사한 생으로서 우리가 늘 선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사심,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요. 무슨 목적이냐? 여기 들어오면 뭐 대단한 것을 얻을 거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얻을 거는 없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얻느냐? 바로 내가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이걸 얻는 겁니다. 근데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다른
행동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효사간생으로서 정말로 내가 모범이 되고 보탬이 되고 정말 알찬 삶을 살려고 하면 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의외로 품위 손상시키는 분들이 많이 비우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순수하게 어떤 그런 사적인 욕심 없이 정말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아니면 이 주변을 위해서 효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하면 남아있는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다 하는 이것이 우리 효사간생도가 할 일입니다. 자, 다음에 효사간생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멋진 사람 되겠다. 대부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점점. 그리고 멋진 꿈과 야망을 가지겠다. 사실 이 연세에 내가 무슨 멋진 꿈을 가지고 무슨 야망을 가지겠냐 하는데 의외로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새로운 꿈과 야망을 가진 분들이 우리 효사관학교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10기까지 있는 분들 중에서 꽤나 많습니다. 지금 가시는데 우리 최경남 선생님이라고 눈이 약간 어두운 분인데 이분은 효사관학교 5기로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이제 유치원에 나가고 학교 나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이분은 꿈이 없어요. 눈도 높고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엄청 힘이 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효사학교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살아가는 어떤 의욕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나가고 학교 나가고 바쁩니다. 그거는 뭐 또 연극도 하시고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효사관학교의 이 멋진 꿈과 야망도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효로서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효사간생도 이 봉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최고의 어떤 그것이 박사, 석사보다도 더 큰 것이 봉사라는데 사실 봉사가 대단한 건데 이 효의 봉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데 가서 뭐 밥 퍼주는 봉사도 있고 휴지 주는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가 있겠지만 이게 고차원적인 봉사인데 우리 많은 효 지금 사관학교 졸업한 어르신들께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봉사는 하면 할수록 진국입니다. 우리가 국을 먹을 적에 그냥 밋밋한 국을 먹으면 맛이 없는데 정말로 맛있는 국을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입에 착착 들어붙는 국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효사관학교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진국이구나. 내가 길거리에서 휴지를 꺼내서 밥 퍼주는 이 봉사해봤지만 이 진국이구나. 물론 봉사점수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봉사점수는 여러분들 다 드립니다. 효사관학교에서 이 뭡니까 봉사해가지고 그 뭐랍니까 금받침 받은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보면 봉사점수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는 효로서 가정과 가족을 수하는 효사관생도가 되겠다. 저는 13년 동안 이 효를 하면서 딱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을 얻었느냐면 저는 이 효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효해라 소리 안 해도 아버지가 이런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자식들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내가 얻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얻었다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 얻은 것은 뭐냐면 제가 비록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봉사지만 이거를 하면서 저 자신이 항상 즐겁고 저 자신이 생각을 하는 이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을 갖다 느낍니다. 그래서는 효를 하면서 가정과 가족에 대한 것은 상당히 특별하게 내가 하지 않는 이 운동하는 이 자체로서 모든 것은 가족과 가족을 연결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것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와 자식을 보호하는 효사관생도가 되겠다. 우리 효사관생도 졸업을 한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상당히 참 어려웠는데 엄마가 계속 효사관학교에 나가고 하니까 엄마 모습을 가보니까 내가 엄마한테 잘하는 것이 뭘까 하다가 결혼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장래를 간 이런 또 자제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 효사관학교에서 부모 자식을 이렇게 보호하고 연결하는 역할이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효사관학교 오는 것만 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효사관학교의 10가지의 이 다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늘 가슴 속에 품으면서 아마 효사관학교를 갖다가 다니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아직 안 나왔나? 2030이라는 2030년입니다. 2030년이라는 이 책을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2030년 이 책은 약간 어떤 미래 책인데 지금 2015년이니까 앞으로 15년 이후에 어떤 현실을 갖다가 이제 미래 현실을 갖다가 책으로 이렇게
브루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2030년 15년 이후입니다. 버스에 45인명 버스에 가득 사람을 실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20대의 젊은 청년이 일어나더만 큰 총을 끄집어내서 8명의 사람을 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사람을 부검을 하니까 그 사람은 전부 다 나이가 들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잡아가지고 물었습니다. 그 8명의 어르신들은 전부 정조준 해가지고 쐈기 때문에 다 그 자리에서 적살했습니다. 왜 나이 드는 사람을 죽이냐니까 이 젊은 청년이 현대하게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버린 이 돈을 갖다가 나이 먹은 사람이 전부 다 얼굴에 보톡스 받고 주름 펴가고 건강보험으로 돈 다 가져가고 전부 나이 먹은 사람이 돈 다 뺏긴다 이거는 내 돈. 나 선진한다 이겁니다.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마 우리가 앞으로 15년 이후지만은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전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안 올 거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그 소설은 한국의 배경이 아닙니다. 미국의 배경입니다. 미국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은 총을 소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총으로 먼저 8명의 사람을 죽이겠죠. 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지금 현실이 전혀 그것을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젊은 두세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잘 이렇게 서로 하모니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다면 과연 그런 젊은이가 그런 어떤 그 큰 생각까지 했겠네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점점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혈안의 것을 잘 공부를 하다 보면 젊은이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넘기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 효사관학교 아까 연락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15년 9월 9일 15이 효사관신도 도서관에 입교를 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이 효를 통해 가지고 이게 분들은 다 노인은 아닙니다. 그런 노인 될 분도 있고 노인 될 분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연세가 많은 고령자들 이 사회에 저출산 고령 사회에 엄청 많이 이 정신을 지금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를 통해서 노인이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왜? 다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든 재미 좋은 노래 소리로서 재미 좋은 댄스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효를 통해 가지고 노인의 새로운 마음을 바꾸자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효를 통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젊은 세대와 그리고 현재 기성세대 간에 서로가 이렇게 하모니 서로가 소통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 그리고 부모 자식이 서로 연결되는 이러한 사회가 된다면 이 효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효에 대해서 본질 여러분들 다 한 장씩 혹시 본질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안 받은 분들 나중에 드리게요. 나중에 다 본질 이야기 하겠지만 왜 너를 이 자리에서 내가 이 효가 너희를 힘을 일으키고 부모 자식 연결 이웃과 사회 세대 간의 하모니를 이룰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눠줬던 그 본질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령자 효교육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효교육을 통하면은 결국 우리는 3세대 효교육을 여기 있는 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집중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 사회 변리적인 현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경로 효침이 사라지고 부모님을 모르는 이 불의한 점 그리고 아이를 놓지 않고 돌보지 않으려는 이 불성의 점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자살을 해버리는 이 불의의 점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을 해체시켜버리는 이 불신의 점 그리고 지식만이 오직 우선이라고 인성을 도외시하는 이 불의의 점 이런 것들이 현 사회에 지금 이제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성교육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변리 현상도 여러분들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점점 해소를 시키는 그런 막중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책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통해가지고 단란한 가족, 어떤 가정 행복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금 힘이 아마 이런 화목한 가정과 단란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지금 우리 운영 내규가 우리 교육생은 전국민이 효운동 교행 장려자로서 3세대 효 교육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세대와 함께하는 3세대 교육 지도자는 교생 실습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인간하기 전에 전부 다 학교 유치원에 가가지고 다 실습을 하고 우리 뭐 학교 선생님들 교직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교생 실습이라는 게 있죠. 교육청 재료들 전부 실습을 다 보내줍니다. 뭐 못해도 됩니다. 그냥 가가지고 애들 한번 얼굴 보고 애들 보니까 내가 즐겁다 그래가지고 유치원에 도장 받으면 됩니다. 또 잘하는 사람은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면서 젊은 동심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이어와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교생 실습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국민 효행 장려는 매월 1일마다 우리가 지금 하는데 159개월 동안 했습니다. 10월 1일 날은 어디서 하느냐면은 시청노원 광장에서 160개월째 합니다. 이 160개월은 제가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에 내일 일기를 적는데 10월 1일 날은 딱 5,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000일 기념 겸 160일 매월 1일 효운동. 그러면서 우리 효행장려법 제9조에 10월달은 효의 달이다라고 법률로 정해있지만 아무도 공무원들은 모릅니다. 왜? 법률로만 정해놨지 그걸 아무도 모르고 서랍에 있는 그걸 우리는 실질적으로 10월달 효의 달 행사를 합니다. 이 지금 쭉 해왔습니다. 우리 효공부에서. 그래서 10월 1일 날은 효의 달 행사도 시청 노공강장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묘일 효운동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3세대 효교육 지도자는 인간 후에 유치원에 여러분들이 가려고 마음먹는 분들은 유치원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강제로 가는 건 아니고 하다가 유치원에 가고 싶어 하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배정 시 보면은 옛날에는 한 번씩 이렇게 보냈습니다. 유치원을 갔다가 교육청에서 수백 개를 주면은 한 번씩 보내는 한 번씩 가니까 잘 못해가 요즘은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짝을 짜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교육 지도자는 유치원 배정 후에 가급적이면 한시적으로 끝나지 말고 좀 계속 유치원에서 이렇게 부탁을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치원에 어떤 개인 사정을 해가 어떤 상황이 된다면 학교에 연락해요.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원해가지고 유치원에 갔는데 개인 사정을 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런 날 안 놔버리면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을 그럼 기다리고 있고 선생님은 안 와버리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학교에 말씀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3세대 교육 지도자는 범국민이 효운동가로서 이 명예직 자원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명예직 자원봉사인데 또 의외로 우리 지금 효운동가님들께서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한 대로 이 나라에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주는 다른식 찾기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인데 요즘은 사회 노인 활동 사업이라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예. 다음에 요거 중요하네. 여러분들 지금 교육받는 분들은 결석 3번, 지각 3번, 조퇴 3번 요까지는 저희들 봐줍니다. 왜? 여러분들 각자 개인 사정이 다 있으니까 결석이나 지각이나 조퇴나 한 3번 정도는 여러분들 필요할 때 적당하게 활용하십시오. 3개 다 합하면 9분이죠. 활용을 하시고. 그런데 3번 이상은 안 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 눈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효사가 날 건데 3번 이상하고 졸업하려면 양심이 들리니까 가급적이면 3번만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교육전, 교육, 이렇게 후 모든 이 준비사항은 이 사실은 지금 14기 회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효사관학교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아까 개별실버 아카데미라든가 다른 이런 어떤 많은 나라에서 사는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딱 구비되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하는 요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14기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14기에 많은 지금 현재 참 이모님들이 와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자치적으로 자치를 구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15기 효사관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은 가만 앉아가지고 거기서는 다 돈이 나오기 때문에 사무요원들이 나가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효사관학교 15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치회를 갖다가 우리가 모집합니다. 그 자치회는 회장,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유치원 같은 데 학교 같은 데 보내주기 때문에
부산에 교육청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부부 교육 지원청이 있는데 그 교육 지원청별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별로 아니면은 뭐 이래 부회장님들 한 5명 이렇게 한번 선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여러분들 아마 들을지게 원수비가 있습니다. 이 원수비는 뭐냐면은 그냥 원수비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면책이 효사관학교이기 때문에 몽땅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면 해군 사관학교 와가지고 도대체 사관학교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을 견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해군 사관학교 가려 하면은 버스도 빌려야 되고 뭐 먹는 것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원수비 맹목을 받아요. 여러분 해군 사관학교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낸 그 돈으로 해군 사관학교를 모시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뭐 수강료 교재비, 교재는 모레 금요일 날 나오는데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교재가 왜 두꺼워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다 계시실 거고 여러분들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느끼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숙지를 해줍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숙제를 해가봐요. 왜? 이 효험을 하면서 그냥 입을 덮으시고 옛날에 아버지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저걸 가지고 가져옵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 효 교재에다가 다 첨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14기 분들이 다 첨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16기에 또 15기가 다 첨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껍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거 보면은 구구절절한 효의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면 이 효책이 참 필요하구나 느낄 겁니다. 너무 좀 두꺼워가지고 힘들면은 여러분들 피곤할 때 비고 죽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기타 교육 모든 사항은 학교에서 결정을 내가지고 자치에 통보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면은 바로 좀 학교에 건의를 해가지고 자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학교 어떻다? 세위천자, 미필비야. 이게 뭡니까? 천자의 세력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미필 반드시 그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그렇게 귀하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다음 궁이 필부 미필천야 이건 뭡니까? 이 필부 하찮은 노숙자 하찮은 길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술 먹고 해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냥 붕치다고 천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천하자꾸만 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천한 사람은 뭐고 귀한 사람은 뭐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자가지 않는데 이 글귀를 갖다가 중국에서 최고 돈망사를 넣은 TV장인데 그 사람은 늘 자기 책상 유리 밑에다가 이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늘 그걸 본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서 늘 장자의 말을 새긴답니다. 자, 그러면은 귀한사 천하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해답을 여기다 나왔습니다. 장자가 기천지분 재행위지야 귀하고 천한 것을 갖다가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름다운 행동이냐 그 사람의 행동이 천한 행동이고 악한 행동이다. 아까 우리 중간에 악질이다 뭐 선질이다 뭐 하는데 악한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천자라도 천한 사람이고 비록 노숙자처럼 엎드리가 있더라도 선하고 좋은 행동을 아름다운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정말로 천자의 마음을 갖다가 가지고 아마 공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효라는 것은 예전에는 무관심해도 됩니다. 왜? 예전에는 별로 이 유기질서가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뭐 크게 잘 안 해도 자식은 무조건 부모한테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무관심해도 일방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5월 8일 뭐 한시적으로 꽃다발 하나 사주고 뭐 이 자체가 우리가 여지껏 효냐 아니면은 저 시민회관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모아놓고 박수치고 장구치고 뭐 빵 하나 주면은 효행산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5월 8일날 상 하나 주고 효자효부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5월 8일날 효자효부들 상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아니 장교양병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장교양병원에 가면은 감경사를 잘해가지고 다 기질이 잘 해주니까 연세 90대고 뭐 이렇게 되면은 거기 잘 모시가지고 거기 늘 가가지고 부모 옆에서 수발하면은 집에 모시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 모신다가지고 고리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교회 속의 환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무조건 집에 모셔야 되고 머리까지 그냥 가방
예. 자, 요즘은 현실은 효는 부모 자식이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상방이. 그리고 효는 이 생활하게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요즘의 효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 나눠줬던 효의 본질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아까 제가 이거 안 받으신 분, 저 포장 나와주세요. 예, 안 받으신 분이요. 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효의 본질을 잠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유인물 다 받으시죠? 예, 안 받으신 분 유인물 드릴 테니까. 예. 자, 요 유인물을 안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한 잔씩 드려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효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유인물을 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유인물을 밑에 주십시오. 자, 유인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효 하면은 아마 사전적 의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효 하면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라 해가지고 아마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공경을 하는 어떤 그런 지금의 이제 정신적인 섬김도 있고 봉양을 하는 물질적인 섬김도 있습니다. 일단 효는 그렇게 지금 이제 사전적 의미되어 있습니다. 또 효 하면은 우리가 한자로 효 하면은 연세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갖다가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등에 없는 한자의 우리 상행문자 효, 또 우리 영어로 HYO 해가지고 또 효, period duty, 이 자식의 어떤 의무, 이 효를 갖다가 영어 사전에는 뚜렷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영어 사전에 찾으려고 하면은 period duty가 나옵니다. 자식의 어떤 의무, 또 period piety, 어떤 이 좀 종교적인 건데요. 경건한, 자식이 경건한 부모한테 이렇게 섬기는 마음, 이런 것을 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효에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인데, 오늘 저는 이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효라는 게 뭐냐, 이거죠. 효, 부모 섬기는 거. 이거 다 안다, 이겁니다. 부모 섬기는 걸요, 우리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나도 부모인데, 나도 부모 있고, 내 손자 있고, 아들, 딸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할 필요인데,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부모를 섬기나? 그렇죠. 효 앉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이 내가 80인데 내가 무슨 이사냐, 내가 효를 받을 사람인데 무슨 어느 죽을 효가 효사하는데 이상한데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효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날은 부모는 자식을, 또 자식은 부모를 서로가 적대시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알 거예요. 얼마 전에 양산에서 엄마가 어디 나가려니까 다리 잡고 막 나가지 말라니까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TV에.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TV 잘 안 나옵니다. 그것도 부모를, 자식이 라면을 먹는데 아버지 옆에 지나가다가 자식이 라면 먹는 모자에 쓰고 있는 모자가 치고 날아가가지고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단수에다가 캐비넷에다가 이어뒀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이프로 쫙 가가지고 송장냄새 나지 말라고. 그래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형이 우연히 냄새가 나가지고 캐비넷 잃어버리니까 아버지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너무 자식이 나니까 별 의미를 안 가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얼마 전에는 또 자식한테 자꾸 이렇게 죽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안 모시고 그냥 부모를 갖다가 그냥 내 새 버리고 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법적으로 청구를 해가지고 내 재산 준 거 내놔라니까 이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자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법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또 제정한다. 그럼 여러분 아시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효라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연세가 85년이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섬기노 하고 이거 하는 필요가 없는데 표는 그게 아니다. 그걸 섬기는 거는 너무 기초적인 손톱에 떼고 그러면은 표가 문제예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명체입니까 아닙니까? 살아있죠. 자, 여기 있는 분은 누구라도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생명을 가진 이 생명체라고 하면은 이 생명이라는 이 자체가 문제예요. 생명이라는 자체가. 생명은 하늘과 땅 사이에 숨쉬는 모든 것 맞습니까? 숨쉬는 것. 이 생은 날생자, 목숨 숫자입니까? 이 생명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늘 한결같이 이렇게 숨을 쉴 때 생명이 생존하고 그 생존한 생명은 또 한결같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활. 왜? 생명은 그냥 살아있지만은 생존 행동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 지금 이제 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존했다고 하는데 그거 뭐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존해 있는 것을 떠나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지금 이제 하늘, 이제 이 위에는 하늘이 있겠죠. 쭉 밑에 내려오면은 우리가 이제 밑에는 또 땅이 있겠죠.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생명, 인간이 있습니까? 동물도 있고 무고하게 많죠.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물은 먹습니까? 네. 동물은 똥 삽니까? 동물은 잡니까? 동물은 새끼를 놓고 새끼를 사랑합니까? 합니다. 아, 동물 사랑합니까? 얼마나 동물 걔도 새끼를 따라주고 얼마나 한다고요. 인간 똑같습니다. 먹습니다. 삽니다. 잡니다. 새끼를 놓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물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를 한다 이겁니다.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숨쉬는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는 반드시 자연에 순응해야 됩니다. 자연에 순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다 중간에 도태되고 중간에 멸종합니다. 마음모습 제대로 자연에 숨으면 제가 지금 없죠. 공룡도 지금 없어졌죠. 그러나 자연에 숨을 잘하는 우리 동물 중에서 인간은 지금까지 영원히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자, 이걸 잘 보십시오. 보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씩 봐도 왜? 인간은 그냥 부모 잘 모시면 효라했는데 부모 잘 시오는 너무 속도가 때만큼 그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당연한 걸 갖다가 안 한단 말입니다. 이 당연한 걸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효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우리 자연에 잘 수용해야 되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원 상태대로 사진 찾아보면 있는 그대로입니다. 산 오늘 저기 반산이 내일 아침 자고 나면 산 없어지는 거 봤습니까? 조그만 산이야 뭐 불도가 밀어 없어지겠잖아. 큰 백두산 같은 산을 갖다가 오늘 봤는데 내일 되면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습니다. 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하늘, 땅 그대로 다 그냥 있습니다. 바다, 강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원상태대로 자연은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상태대로 있는 자연이 오늘 자고 나면은 저 앞산이 그냥 그대로 입돼가지고 늘 그대로 있는 거 같습니까? 늘 그대로 있지 않다 입니다. 뭔가 자연은 자꾸 변화를 하려합니다. 이 변화가 세월, 시간 속에 어떠한 공간적인 변화를 하는데 시간 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여름에 아주 뜨거운 어떤 이런 지금 현재 푸른 초목이 막 우거진 걸 봤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자연의 변화는 뭔가 이렇게 낙엽을 만들어내고 좀 더 있으면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겨울이 오면은 앙상한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차이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늘 차이는 시간 속에 조금씩 자꾸 변해갑니다. 변해가지 않으면은 차이는 안 되겠죠. 네. 자, 여기 보면은 변화를 하면서 차이는 영원히 계속 새로운 모습이 그냥 그대로 앞살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내갑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아침, 점심, 지금 저녁이 다 돼가는데 저녁, 또 밤 되면은 또 아침, 점심, 저녁. 또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이렇게 노년이 됐는데 그냥 노년 됐습니다. 소년에서 청년에서 장년에서 노년으로 점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결국 끝이 있다 이겁니다. 자, 밑에 제가 적어놨죠. 시작이시면은 소년기입니다. 활발하게 청년기 움직이다가 완숙된 장년기가 되면은 끝을 봅니다. 근데 이 끝이 그냥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청년기에 활발함이 있다가 장년기에 또 완숙해지다가 또 끝을 보고 이게 계속 됩니다. 우리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해겔이라는 이 철학자는 이걸 갖다가 정반합의를 해가지고 정이라는 것은 원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원래 그대로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정이라는 그대로. 우리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대로 있다면은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변한다 이겁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것은 뭔가 그대로 있는 걸 갖다가 새롭게 자꾸 변하려고 합니다. 변하는 가운데서 또 새로운 어떤 합으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우리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정반합입니다. 계속 원래 있는 것이 뭔가 그걸 갖다가 새롭게 또 생각하고 뭔가 또 부정하고 타파하고 하면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또 변하면은 또 그것이 또 새로운 걸로 이래가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재기가 아니고 핵입니다. 핵이. 아시겠죠? 재기는 여기 다시 그대로 뭐 이 지금 이제 의자가 다시 여기 똑같은 의자인데 우리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언젠가는 시작이 되고 젊음이 완숙되고 언젠가는 끝이 와가지고 죽으면은 그것이 그냥 죽으면은 효라는 것은 아무런 필요 없는데 그의 본질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 연세 많으셔가지고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란 말입니다. 맞죠? 예. 돌아가시고 나면 이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효는 필요 없습니다. 왜? 선생님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내 한 사람이 아니고 내 부모로 통해가 내가 태어났고 나는 내 한 사람이 아니고 내를 통해가 또 내 자식이 태어났고 내 자식은 또 내 자식이 한 사람이 아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 또 태어났고 이렇게 계속 우리는 영원히 사형과 더불어 영원히 계속 시작이 되는 것이 끝이 되면은 다시 또 시작이 되고 다시 또 끝으로 가고 또 끝이 다시 또 시작이 되고 영원히 계속 도는 겁니다. 그 도는 정중앙에 무엇이 있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효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핵입니다. 재기는 그냥 이것이 똑같은 것이 새로 오는 것이 재기인데 새로운 것이 핵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핵이는 나고 죽는 이 생명이 새롭게 전이되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로서 인간 신성산이라는 생명이 끝났지만은 인간 신성산이는 신체로라는 아들을 통해가지고 다시 연결됐고 인간 신성산이는 신체로라는 아버지를 통해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쓰게 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명의 전이는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효공을 하는 목적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인간 생명이 이어나가는 그 현상을 우리는 효라고 봅니다. 그냥 부모를 숨긴다. 이건 너무 간단해요. 효는 종족 생명이 유지되어 가고 인간이 영원히 자연관계 살 수 있는 자연도 자고 나면 앞산에 있는 산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세월이 변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모습이 푸르다가 노랗다가 앙상해지다가 다시 또 푸르다가 노랗다가 앙상해지다가 다시 또 푸르다가 노랗다가 계속 바뀌는 것과 같이 자연이 영원히 늘 쳐다보면 똑같이 있는 것 같이 사람도 늘 쳐다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비록 조금 모습은 바뀐 사람이지만 그 DNA는 계속 연결돼가고 영원히 같이 DNA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간 생명이 이어가는 그 현상에 있고 그 밑에 줄 보면은 영원히 생명이 유지되는 효 본질이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핵입니다. 재기는 똑같은 그냥 그런 거예요. 핵이는 자꾸 새로움을 움직이면서 하는데 핵이 하면서 후손들이 이어져 나간다. 인간 생명은
부모님의 사랑,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간 생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과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지금 바뀌어버렸네. 이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아이라서 제가 해놨습니다. 반드시 요 지금 현재 세 번째 칸을 보십시오. 인간 생명은 보입니까? 예, 인간 생명은 부모님의 사랑, 즉 부모. 우리가 줄탁동시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줄탁동시가 뭐냐면은 뺑아리가 아래서 이제 부하가 되어 나야 되는데 그 어미, 뺑아리 그 어미가 아래서 부하되어 노는 뺑아리가 탁탁탁 쫓는 쫓을 줄자예요. 탁탁탁 쫓으면 그 쫓는 것을 딱 감지해가지고 정확히 쫓는데 뿌리로 탁탁 어미가 쫓아줍니다. 그러나 어미가 그 짓을 하지 않고 겨루면 그 뺑아리는 안에서 부화되지 못하고 숨막히 죽어버립니다. 이게 죽다 같이 동시에 쫓을 줄자 톡톡 치면 같이 톡톡해서 뺑아리가 부화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해주느냐? 어미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어미가 이것을 못하면은 즉 어미가 새끼를 품어주지 못하면은 그 새끼는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자식은 섬기고 따라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미의 부모의 그 마음과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는 효라고 합니다. 이 효가 지금 우리는 결국 자연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자, 부모가 그 밖으로 놀라는 그 새끼를 쫓아가지고 밖으로 못 나오게 했다면 그거는 영원히 그 생명은 없어지고 우리가 생명이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숨쉬는 모든 물체인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은 다행히 이 효를 통해서 계속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데 그 자연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멸종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왜 사느냐? 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삽니다. 효라는 게 없다면 부모는 쫓아가지고 그 새끼를 꺼내주지 않습니다. 효라는 게 없다면 자식은 그 부모의 고마움을 알고 부모를 섬기고 따르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를 섬기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부모가 쫓아주고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부모의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효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세상은 부모의 어떤 품음을 모르면은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초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고 그저 나쁜 놈 하는데 이제 우리는 효는 상당히 효입니다. 부모는 가만히 있어도 자식이 무조건 잘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지난 겁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영원한 자연은 끝없는 시간의 세월과 함께 계속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변화됩니다. 자연은 계속 천년이고 만년이고 1억이고 5억이고 계속 변화되게 됩니다. 그 속에 인간은 계속 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사는데 그럼 어떻게 인간이 계속 반복하면서 그 TNA가 연결돼가고 내 조상이 누구 내 무슨 누구 계속 되느냐? 바로 부모 자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된다. 이 부모 자식이 없다면 이 부모 자식의 효가 없다면 남녀의 사이에는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이에는 우정이 있고 장사꾼의 사이에는 신용이 있다면 부모 자식 사이에는 효가 있습니다. 이 효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 생명이 유지되게 하겠습니까? 왜? 효가 없다면 부모는 자식을 품어주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멸종되었습니다. 이 효가 있으니 우리가 자연과 더불게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 즉 자식을 품어주는 것. 이 자식 품어줘야 됩니다. 이 자식을 품어주지 못한 하나의 이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이 효로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며 마음을 새기는 즉 이 딸은 이게 바로 우리가 크게 생각한다면 부모 자식이 가지고 있는 이 광의의 효입니다. 이 따름을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 생명은 가능한 거고 자연은 늘 변하지만은 늘 회귀하고 그 회귀하는 가운데서 인간이라는 생명은 또 새로운 어떤 자손을 놓고 또 그 새로운 자손은 그 어떤 조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피어나고 영원히 인간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효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효하면 부모 섬기는 거, 공경하는 거, 동양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을 수 있는 거고 이 효의 본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웃고 떠들고 공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효의 본래 모습이며 효의 정체성이다. 효의 정체입니다.
이런 효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현재까지도 지금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잘해라 이것만 우리는 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이 효 받을 분들이 앉아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우리 인간의 생명이 영원히 자연과 함께 덧불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효의 본질이라는 것 같다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금요일은 책을 하나 드리면서 아마 금요일은 우리 또 조남욱 교수님이라고 부산대학교 지금 행력 지금 사범대학 물리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효의 진주알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10월 18일 날 우리 해군산학교 가려고 해군산학교 본부에 9월 18일 10월 4일 9월 18일 날이 다음 금요일 날 해군산학교 가기 위해서 본부에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인증상을 지금 올려놨었는데 가급적이면 해군산학교를 다 한번 이렇게 가보는 게 왜냐면 지금 우리 다 뭐 선배님들 해군산학교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차를 대절해야 하니까 가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10월 3일은 좀 10월 3일은 좀 많이 남았었는데 우리가 10월 3일 날 우리 그 대전에 전국 교과서 배상 찾기를 하다가 우리가 주관해가지고 대전 뿌리보건에서 전국을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지금 대전 뿌리보건에서 하는 그래서 10월 3일 날 역시 여러분들은 그냥 차를 다 대전했기 때문에 몸만 가면 되니까 아마 여기 분들이 다들 이렇게 같이 함께 가는데 어쩌면은 10월 3일 날 갈 때는 그 앞에 모든 우리 행사는 그 기수들이 전부 다 주관했는데 10월 3일은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이 돼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우리 효 행사도 또 오셔가지고 같이 10월 1일 날은 여러분들 뭐 수업 안 하고 바로 효 행사로서 수업 개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또 질문하십시오. 뭐 수업은 끝났고. 예, 질문하십시오. 금요일 날 후공인데 요번